제가 이제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예. 주가지수 코스피하고 제일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그 상관 예, 좋습니다. 0.85나 되거든요. 그것 가지고 하면은 5월 적정 주가에 한 2,730 정도 나오고요. 10월에는 2,900 정도 나오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침체가 오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 연초 가면은 또 내년 경기 침체를 반영해 한 번 더 급락할 수가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떻게 시기까지 정확히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어떻든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 국면은 있을 것이다. 예, 예. 이때 주식 비중을 좀 예. 줄이고 예. 내년을 맞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교수님 24일인가요? 이 다다음 주에 아마 저 금통위원회가 열리는데 예, 이번에는 올리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올릴 것 같습니다. 뭐 0.5는 아니고 0.25% 올릴 텐데. 우리는 빅스텝은 못 할 것 같고요. 못하죠. 왜냐면 우리 경기도 둔화되고 우리는 그래도 미리서 4차례 올려놨으니까 맞습니다. 한번 0.25%포인트 올리고 예, 예, 또 상황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예, 예. 가계 기업 부채가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굉장히 지금 그 금리 기준 그 저기 이자 부담이 엄청 높아졌는. 예, 원래대로 하면 물가를 지금 금리 올리고 통화정책 긴축과 재정 긴축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 요인이 보니까요. 예.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공급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올랐죠. 예. 근데 유가가 오른다고 그랬죠. 우리 중앙은행, 우리 정부가 예. 원유 생산도 늘릴 수 없고 그렇죠. 밀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밀 생산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금리를 올리고 통화를 긴축하고요. 예. 재정도 긴축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재정은 저는 좀 미시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은행 뭐 통화량 줄이고 금리 올리면 모든 경제 주체에 영향을 받는데요. 예, 예, 재정 정책은 선별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부자들한테는 돈 안 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예. 선별적인 지금 그래서 저는 재정은 그냥 좀 팽창적으로 적더라도. 운영해야 된다고 그러습니다. 예, 당분간은. 예, 그리고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 가계는 자금 잉여 주체예요. 예, 예. 그다음에 기업이 부족 주체인데 예.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작년 말 보니까 919조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럼 기업들이 가구보다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고 있죠. 그럼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돈을 정말 잘 써야 되죠. 예, 예. 투자로 이렇게 유인하려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정부가 시장을 강조하고 규제를 많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근데 그 919조 정도 정말 차별화됐어요. 뭐 삼성전자 같은 우리가 대기업들이 예,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 대기업들한테 예,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규제 안하. 예, 예.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저 기업 사회이사도 한번 해보면서 예, 기업이 다 의사결정을 하더라고요. 예. 정부는 그냥 간섭 안 하면 돼요. 간섭 안 하고 뭐 기업이 뭐 하겠다 그러면은 제도적으로 뭘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예, 그런 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예. 기업이 다 투자할 때 있으면 투자하고 예, 예, 알아서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부는 그냥 규제 안 하고 뒤에서 지켜보면서 예, 예. 뭐 기업이 뭘 하겠다 그러면은 그걸 지원해주고 혹시라도 그거 하는데 예. 장애 요인이 있다면은 예. 그걸 뭐 풀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은행들이 좀 전망이나 그 중소기업들, 그냥 기술도 있고 그런 기업들을 좀 골라서 좀 선별을 해가지고 좀 금융을 좀 해야 되는데 혈맹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금융사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정말 저 제대로 평가해가지고 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겨 예, 예. 은행이 뭐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다고 그래도 그렇습니다. 여러 개 투자해 놓으면은 그 중에 몇 개 기업은 성공하면서 그렇죠. 은행도 그렇죠. 나중에 이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은행들이 늘 너무 보수적이에요. 최근 보수적이에요. 은행들 자금 운용 패턴 보니까요. 가급보다 기업이 돈을 덜 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지금 채권만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 가계대출도 막아놓고 기업도 가급보다 예, 어려운 기업은 돈 빌려줄 수 없고 예, 그 다음에 대기업은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예. 은행이 남은 돈 가지고 채권만 사는 거예요. 그 일부를 예, 그런 유망한 벤처기업 예, 예.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죠 지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공급망 이제 교란 이게 좀 문제인데 이건 뭐 전쟁의 영향도 있고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도 예. 있고 한데 뭐저 전쟁이 멈추다 예, 전쟁이 보니까 많고 좀 코로나도 예, 좀 오늘 전 세계적으로 좀 진정되는 예. 느낌이 보이고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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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문제는 예. 조금씩 예. 풀릴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원자재 가격 아닙니까? 예, 우리 기업들을 가보면은 상품 수준 일정한 가격에 받아놨는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익이 줄어든다. 맞습니다. 가격은 올려야 되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 가격 올리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결국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예, 예. 저는 세계 경제가 수요가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수요가 줄어들면은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리라고 보고 아니 있거든요. 이미 교수님 구리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예. 구리가 제일 원자재 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단기적으로 많이 받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예, 세계 경제 수요가 예, 예. 둔화되고 있거나 둔화되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거나. 그러면 공급 사실 세계 경제가 2001년 이후로 높은 성장을 했는데요. 예, 예. 그거는 중국이 WT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사실 미국이 중국 가입시켜 준 거죠. 맞습니다. 2001년에 예. 맞습니다. 그 뒤로 중국이 정말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싸게 생산해 가지고 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다 공급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서 수출해서 번 돈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물건도 싸게 공급해주고 네, 싸게 좀 또 국채 사가지고 금리 낮춰주고 집값 뭐 주가 오르니까 예, 굉장히 행복했었죠. 네. 근데 그거를 맑으면은 예. 서로 안 좋은 것이죠. 그렇죠.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은 예. 결국 그 패권 전쟁 말 그처럼 본질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금융 전쟁까지 갈 수도 있고 일부 예. 뭐 비관 논자는 무력 전쟁까지 갈 수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 미중 패권 전쟁은요 예.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국 경제가 지금 뭐 일설에 의하면 뭐 외신에 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예. 올해. 가능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생각해요. 이제 중국의 문제는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국은 2009년, 2010년에 9 내지 10번 성장하거든요. 아유, 이 성장 내용을 보면은 기업들이 그 당시 엄청나게 투자를 해버렸어요.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당시 세계 평균이 한 22%인데 예. 중국은 47%까지 가거든요. 아이고, 엄청나네. 투자를 많이 하죠. 기업들 생산 능력 늘려놨는데 물건이 안 팔리죠. 예. 그래서 지금 기업이 부실해지고 돈 빌려준 은행이 부실해지고 예. 예. 이걸 우리가 IMF 경제기처럼 빨리 구조조정을 했어야 해요. 근데 중국은 우리는 사실 IMF 때문에 빨리 구조조정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들은 스스로 구조조정하니까 구조조정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5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가장 높네요. 예. 결국 기업 부실이 쌓이고 있죠. 이걸 한번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 성장률이 뭐 3%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교수님 그걸 중국이 이제 전체주의 국가니까 뭐 중앙정부가 하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그걸 막